안녕하세요. HLB가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그대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차트를 간단하게 봐도 보합으로 버텨주는 게 별로 없이 음봉으로 급히 어디 가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어제도 마이너스 6%는 생각보다 많이 하락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식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6%로 완전히 예상을 벗어나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젠 4만원대를 뚫고 내려와서 3만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분봉을 보면 장 초반에 역시 굵직굵직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 오늘도 장 초반에 이렇게 한번 추세가 정해지니까 그대로 흘러내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받아주는 매수 주체가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도하는 족족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뉴스기사 나온 게 뭐가 있나 봤더니 항암제 올림픽 아스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올림픽인 아스코 폐막에 바이오주가 꺾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면으로 학회가 열렸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발표 데이터가 주목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참가 기업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다. 그래서 아스코가 2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최됐음에도 큰 성과 없이 폐막됐다. 우리가 보통 성과라고 한다면 애로 기술 수출이던가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주는 거죠. HLB만 밀려난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NK맥스 그냥 횡보하는 느낌이죠. AB온 이날 상한가를 쳤다가 살짝 꺾여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자, 왜 그럴까?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데이터를 확인한 뒤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대형 학회에 참가해서 발표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발전하고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는 단순히 대형 학회에 참가하는 것만이 가문의 영광 이런 느낌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웬만하면 대부분 대형 학회에는 참가를 하니까 그 중에서도 데이터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공부해서 선별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수준이 대폭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HLB 주주님들만 해도 기본적으로 임상시험 논문 정도는 다 혼자서 읽어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논문 정도는 읽어보고 들어와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그만큼 진입장벽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공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에서 유리한 매매를 해갈 수 있겠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남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 나 혼자 먼저 알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고점에서 나 먼저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좋은 가격에서 먼저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 점차 알려지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 논문이 발표가 되어서 굉장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는데 내가 막상 논문을 읽어보니까 여기까지 갈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나는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논문이 번역이 되고 해석이 되면서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뒤늦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먼저 알게 된 순서대로 차근차근 매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인한 뒤 접근하는 방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내가 혼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뉴스 기사가 나와야지만 알 수 있고 또는 블로거나 유튜버가 분석해줘야만 알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한 발 늦죠. 하지만 아무 도움도 없이 나 혼자서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먼저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빅토리 채널은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개개인
하나하나가 혼자서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공부를 도와드릴 뿐이고요. 그렇게 공부를 통해서 개개인의 실력이 굉장히 올라가면 제가 없어도,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실력자들은 데이터를 확인한 뒤 선별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성에 젖은 방법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약바이오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정도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기본기 정도 갖춘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와 3년을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머리 아프게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이죠. 빛을 발휘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뉴스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면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HLB는 NDA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는 멀죠. 기술 수출은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 대면 행사를 치른 뒤 바로 기술 수출과 같은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유한양행의 예를 들면요. 2020년도에 최초 협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최종 계약은 언제였느냐? 같은 해 11월에 맺어진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에 협상이 들어가면 11월, 대략 한 10개월 정도 걸려서 최종적인 계약까지 골인이 된다는 것이죠. 유한양행은 얀센의 항암신약 레이저 티닙을 기술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스코가 열렸다 하더라도 곧장 애로가 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장 어떤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스코가 폐막이 되었다고 성과가 없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곧장 성과가 안 나올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어딘가에는 있겠죠. 여기 막주를 보니까 최근에 롯데그룹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선언했다고 하네요. 삼성도 SK도 롯데도 많은 대기업들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 먹을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들은 괜히 대기업이 아니죠. 먹을 때는 또 야무지게 먹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대면이라는 것이 강조된 이유는 대면으로 만날 경우에는 아무래도 얼굴 보고 하다 보니까 협업할 기회가 조금 더 풍부할 가능성이 있죠. 사람도 얼굴을 봐야 한마디라도 쉽게 하죠. 그래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협업할 기회가 조금 더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는 못했다 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스코가 폐막을 했는데 폐막과 함께 HLB 주가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6%로 마감을 했고요. 사실 충격은 어제 받아서 물론 오늘도 충격이지만 그리고 이전에도 요랬던 경험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또 색다른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죠. 참고로 2020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1월 13일에 개최되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1월, 아스코는 6월, 에스모는 9월 이렇게 각각 열리죠. 세 줄 요약입니다. 아스코가 폐막했습니다. 과거 얀센에 기술 수출했던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은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졌었느냐? 2020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최초 협상이 있었고요. 그 해에 2020년 11월에 최종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